궁금해서 여기에 글을 써봅니다. 저는 20살 대학생이고 1남 2녀 중 장녀입니다. 저희 어머니 때문에 고민인데요. 친할머니 댁에 명절 때 하고 김장할 때 하고 할머니 생신 때 가는데 다녀오기만 하면 어머니가 친할머니 얘기를 저한테 짜증내듯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참고로 저희 친할머니는 80대 초반으로 시골에서 농사하는 분이고 원체 말이 많으셔 시끄러우신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말동무가 없어서 많이 외로우신지 나쁘게 말하자면 노망나신 거 마냥 더 심해지셨어요. 일단 말이 하나도 안 통하시고 완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옛날 사상을 가지고 계셔서 자식하고 며느리들, 손주들 짜증나게 하시고 혼잣말로 욕하시거나 자식한테도 욕을 하시고 심지어 8살 사촌 동생이 있는데도 혼잣말로 앞에서 욕하시고 그러세요. 할머니는 도시생활 싫다고 하셔서 자식하고 같이 살 생각이 없다고 하시던데 정말 안 모시고 사는 게 다행이죠. 솔직히 가끔 할머니가 저한테도 쓸모없는 말이나 굳이 안 해도 되실 말을 하셔서 저도 할머니랑은 말을 안 섞으려고 하고 저희 아버지도 우리 엄마지만 참 이해를 못하겠고 말이 안 통한다고 할머니랑 맨날 싸우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할머니 얘기하는 건 아마 제가 장녀라서 장녀인 저한테 의지하는 것 같은데 한두 번 얘기하는 거면 들어줄 수 있는데 정말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몇 년 전 얘기, 과거 얘기를 계속합니다. 초등학생 때도 가끔 꼭 저한테 털어놓더니 지금도 계속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8개월 전에 할머니가 저희 동네 병원에서 수술하셔야 돼서 2주 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셨는데 그때도 할머니가 할머니 댁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집에서도 위에 말했던 행동을 하셔서 저랑 동생들,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어머니가 모셔서 어머니가 제일 많이 고생하셨죠. 그 개팍한 성격 다 받아주느라. 할머니가 댁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가 엄마랑 단둘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할머니 시끄러웠다. 어떤 집은 이리 사는데 너희는 왜 이러냐고 비교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등등. 제가 안 들어도 될 말을 계속하시길래 너무 짜증나 미치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어머니가 저 때 얘기해서 미치겠습니다. 사실 할머니 2주 동안 모셨을 때부터 할머니 뒷담이 엄청나게 심해지셨어요. 과거 얘기 내용은 어머니가 아버지랑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갔는데 할머니가 어머니 키 작다고 반대했다. 근데 다행스럽게 아버지가 내가 데리고 살 여자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 아빠 작은 집 고모가 볼 때마다 친고모도 안 그러는데 신우 노릇 했다는 이야기. 저 임신했을 때 할머니한테 속상했다는 이야기 등등. 가끔은 뭐? 내가 키 작아서 결혼하지 말라고? 참 기가 막혀. 이러면서 중얼중얼. 저게 해결 안 됐다면 그렇다고 쳐도 저거 다 아버지가 할머니하고 고모한테 그만하라고 한 소리에서 끝났고 해결된 이야기고 저희 이모랑 숙모한테도 이런 고민이 있었다고 다 이야기한 거거든요. 외할머니가 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이모나 숙모한테 저런 이야기 하십니다. 그렇게 속 시원하게 털었고 초등학교 때도 저한테만 저 얘기 했으면서 지금 19년이나 지난 걸 가지고 왜 저러는지 미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만 그러는 게 아닌 위에 큰어머니 2분 계시고 밑에 작은어머니 계시거든요. 큰어머니 2분하고 작은어머니한테도 포함 자식들한테도 저러는데 말이죠. 제일 큰어머니한테는 아들 못 낳았다고 할머니가 스트레스 줬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나 저희 아버지가 중간 역할 못해서 저한테 의지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친할머니가 어머니한테 안 좋은 얘기 하시면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만하라고 화내시는 편이세요. 저한테도 쓸모없는 잔소리 하면 아버지가 엄마 좀 그냥 냅둬 이러면서 말리시고요. 아버지 계실 때는 당연히 할머니 얘기 못하니까 안 하시는데 아버지 안 계실 때는 온종일 그거 가지고 저를 괴롭힙니다. 아버지 안 계실 때 또 할머니 얘기할까봐 두려워서 어머니랑 단둘이 있으면 아주 무서울 지경입니다. 명절에 할머니 댁 다녀왔는데 몇 주째 할머니 얘기를 하시는지 듣기 지쳐서 무시해도 제가 할머니 얘기 듣기도 싫어 이래도 혼자 계속 구시렁거리고 그 전원일기라는 드라마 아시죠? 거기에 복길이 할머니 나오시잖아요. 어머니가 요새 예전 거 그거 즐겨보시는데 그거 보시면서 요즘 네 할머니가 복길 할머니 성격이랑 똑같은 것 같다 라고 뭐만 하면 할머니 얘기로 흘러갑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도 지나간 얘기 또 하고 과거 얘기도 또 하고 뒤끝 장난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할머니가 똑같은 말 또 해서 스트레스라는데
제가 봤을 때 어머니나 친할머니나 끼리끼리 갔다는 생각도 가끔 드네요. 물론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으면 저러나 싶다가도 계속 똑같은 말 하고 또 하면 힘듭니다. 솔직히 안 좋은 기억은 잊으려고 웬만해선 그 얘기 안 꺼내려고 하잖아요. 어머니는 저 얘기 꺼내고 그러니까 못 잊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오늘 어김없이 또 할머니 얘기 하더라고요. 안 좋은 기억 계속해봤자 뭐 하는 건지.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던데 저도 모르게 저런 부정적인 성격 닮아갈까봐 무섭고 또 내가 저 소리 들어야 하나 싶어서 폭발해서 아 제발 그만 좀 해. 할머니 얘기 듣기 싫다고 말했잖아. 진절머리 난다고. 몇십 년이 지난 걸로 왜 그래? 맨날 그 얘기하니까 엄마가 못 잊는 거 아니야. 엄마도 동생 장가 가면 할머니처럼 그리 될까봐 두렵다 하니까 어머니는 저보고 여자는 임신했을 때 서러웠던 거나 시댁에서 상처받은 거는 평생 한으로 맺힌다. 네가 지금은 어려서 그렇지. 나중에 시집가면 엄마 마음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엄마는 원래 이런 거 안 털어놓으면 화병 나는 성격이라 이렇게라도 털어내야 하는데 넌 그것도 못 들어주니? 이러면서 저를 나쁜 딸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똑같은 얘기 또 하면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언성 높이던데 저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것 같아서 화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멋지게 입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어머니 말씀대로 시댁에서 받았던 상처는 평생 못 잊는 걸까요? 제가 스트레스 받더라도 참고 들어주는 게 맞을까요? 저희 어머니 스트레스 받게 하시는 친할머니도 밉지만 저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저희 어머니도 밉습니다. 요즘 할머니 얘기 듣기 싫어서 학교 마치면 일부러 집도 늦게 들어가는데 졸업하고 빨리 취업을 해서 독립하고 싶네요. 댓글: 나는 40살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듣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나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 그 후로 고모들하고도 왕래도 거의 안 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아직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마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면 그래 이거 사 너도 같은 씨라고 편드냐? 이래요. 저는 좀 듣다가 아 맞다 엄마 이러면서 다른 화제로 돌리려고 하는데 그게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엄마가 그때 상처가 참 깊으셨구나 이해는 하는데 같은 레퍼토리 계속 듣자니 솔직히 좀 힘들긴 하죠. 조금만 더 참으시다가 빨리 독립하세요. 두 번째 사연. 사업하는 예비신랑이 반반 결혼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4년 사귀고 내년 결혼하자고 말 나온 상태예요. 남자친구는 사업한 지 3년 정도 됐고요. 시작하고 8개월쯤부터 흑전하기 시작했고 300, 500, 700 이런 식으로 벌다가 지금은 월 1000 이상 꾸준히 벌기 시작한 지 3개월쯤 됐어요. 실은 남자친구가 사업할 머리는 아니어서 사실 기초공사 때부터 지금까지 운영이나 관리는 전부 제가 합니다. 금전적인 부분도 얼마 어디에 보내라, 언제까지 얼마 내야 한다 등 세세하게 다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당시 모은 돈에 대출까지 껴서 시작한 사업이라 만나고 한 2년 정도는 남자친구가 돈이 없어서 제가 모든 데이트 비용 부담했고 지금은 그때 고마웠다고 남자친구가 많이 냅니다. 저는 회사 20대부터 길게 다니다가 최근 어머니가 건강상으로 많이 안 좋아지셔서 그만두게 되었고 회사 다닐 땐 회사 업무 남자친구 사업 업무 병행해가며 거의 겹벌이로 뛰었고 그만두고 나서는 낮에 어머니 돌보다가 주무시면 데스크톱으로만 남자친구 사업 업무 보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월급을 받는 건 아니고 남자친구가 가끔 용돈 비슷하게 10만원에서 30만원쯤 이렇게 생활비 도움 준 지 4개월쯤 됐어요. 물론 남자친구 사업이 잘 돼야 미래도 밝아질 테니 저도 발 벗고 도운 거 맞아요. 너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 미래라고 생각하고 월급 없이 도왔습니다. 근데 결혼은 정말 현실이네요. 반반하재요. 제가 이제 일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래서 알겠다. 지금 일 못해서 모으기는커녕 모은 돈 오히려 까먹으며 살고 있으니 돈 모으게 월에 300씩 월급 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300이나 달라 하느냐고 펄쩍 뛰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초반에는 할 게 많았지 지금은 체계를 잘 잡아놔서 제가 저녁에 업무 정리만 해두고 해야 할 거 준비하고 전달만 잘하면 지장 없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저 정말 일머리가 좋아서 그까짓 거 운영하는 거 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쉬운 일은 아니어서 남자친구는 절대 못해요. 그 머리로는 세금 계산은커녕 관리비도 알려줘야 되고 문제 생기면 저부터 찾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반반하자는 그 말이 너무 짜증나서 그만큼 월급 안 주면 나 너 사업에 이제 손 뗀다고 도움 안 준다 했어요. 그러라고 하더니 그럼 자료들 좀 보내달래요. 앞으로 지가 하겠다고. 그래서 문서 전부 수정 안 되고 볼 수만 있게 해서 자료 보냈더니 이번엔 자기가 쓸 수 있게 파일을 보내줘야지라고 하네요.
싫다고 했어요. 네가 만들어서 쓰라고. 제일 기본적인 엑셀 다루는 법도 모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인수인계는 해줘야지 하길래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월급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무슨 인수인계야? 나한테 더는 도움 바라지 마 라고 했어요. 지금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다 제가 만들었고 마케팅도 진행하는 일도 다 제가 했어요. 자기 지금 3시간씩도 못 잔다고 너무 피곤하다는데 자존심은 있는지 도와달라고는 안 하네요. 전 그냥 힘들구나 힘내 정도로 응수합니다. 그냥 어머니 모시고 놀고 먹으니 행복하긴 하네요. 손 뗀 지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사람을 한 명 뽑아야겠다고 해놓고 자꾸 이 사람 어떠냐 저 사람 어떠냐 지원자들 이력서를 보내서 나 너 사업에 손 뗀다고 안 했느냐 그만 물어라 했더니 결혼도 할 사이인데 이 정도도 상의 못하냐 하네요. 그래서 응 예쁘네 응 잘생겼네 정도로 대답하고 있어요. 다음 달 큰 행사 있어서 미리 준비할 것들 엄청나게 많은데 알고는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반반하자는 말에 기분 나쁜 제가 양심 없는 건가요? 저도 제가 좀 억지 부리는 건가 심술 부리나 싶고 이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넋돌이 좀 늘어났네요. 후기. 새벽까지 길고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진심으로 조언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만나서 댓글 같이 읽고 얘기 나눴습니다. 후기에 앞서 몇 가지 설명 좀 할게요. 뭔가 착각하는 특히 남성분들이 많으신 듯해요. 너님 쟤랑 결혼 안 하면 근데 어쩌게? 뭐 대책 있음? 능력 없는 중소기업 경리들도 결혼을 하고 싶은가 보다. 고졸이냐? 20대부터 길게 일하게. 아픈 건 부모님인데 왜 네가 일을 간도? 등 결혼에 대한 대책은 없겠죠. 인생의 대책이 없겠습니까? 34살이니 또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서 새로 감정을 나누고 시작하기엔 늦었다 생각이 드는 것뿐이에요. 대학 4학년 1학기 때까지 성적 평균 4.0이었고 꽈탑 놓친 적 한 학기 때 빼고 없네요. 교수님 추천으로 2학기 때부터 인턴 1년, 계약직 2년 후 정규 전환된 사례입니다. 사회생활 조금만 해보셨다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라 생각해요. 한 회사에서만 계속 있었고 퇴직금 4천쯤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길게 다녔다 생각했는데 남들이 보기엔 아닐 수도 있겠네요. 길다의 기준은 상대적인 거니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 않아서 오해를 산 건가요? 격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격리인지 모르겠어요. 격리도 물론 훌륭한 직업이죠.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세금 처리한다는 말 때문인가? 참고로 전 개발자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떤 질병으로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면서 왜 아픈 건 부모님인데 일은 네가 관둘까 비꼬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상황만 되면 저 갈 회사 많아요. 프리로도 전향 가능합니다. 단지 어머니 안정되시려면 1, 2년은 걸릴 것 같아서 아버지랑 상의하고 내린 퇴직 결정일 뿐이니 그런 비꼼은 삼가해 주시길 바래요. 10에서 30 사이로 생활비 도움 줬다는 건 그냥 지금 벌이가 없으니 먹고 싶은 거 아끼지 말고 먹으라 하고 주는 용돈의 개념이지 정말 그걸로 생활을 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저 그렇게 비곤하지 않습니다. 댓글 정독한 남자친구의 태도를 결정해보자면 너무 억울하대요. 본인은 아직 대출금이 남아있고 현재 대출금 한 70% 정도 중도 상환 합류. 지금은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할 때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야 당장 내년 결혼하면 대출 없이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면서요. 제가 손을 떼면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졌고 제가 하면 1시간이면 끝날 일이 본인이 하면 3시간, 4시간 걸리니 잠잘 시간도 없고 그래서 기존에 본인이 하던 잡일들이라도 해줄 싼 인력을 고용하려고 했다고. 이대로 조금만 유지하면 평생 편하게 해줄 수 있다. 난 네가 다시 직장생활 하는 것도 싫다. 본인이 다 할 수 있다. 평생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해라. 그냥 있기만 하면 된다. 반반 말 꺼낸 건 미안하다. 네가 최근 퇴직금도 받았고 모아둔 돈도 꽤 있다 보니 계속 일만 하다가 처음으로 쉬는 거니 혹시라도 큰 돈 흥청망청 쓸까봐 그랬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냥 돈 펑펑 다 쓰고 어머니랑 재미나게 놀다가 몸만 와라.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도움받는 와중에도 월급 못 줬다. 항상 마음속에만 안고 살았다. 혼자 힘들어서 미칠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해서 다시 도와달라고 말 못했다. 이렇게 말하게 돼서 차라리 다행이다. 못해준 만큼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라 다짐하고 살았다가 우리가 서로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 등 눈물은 그렁그렁해서 대충 이러네요.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방향이라 당황하긴 했는데 월급 줄 테니 자기가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가르쳐달라고 하는 건 거절했습니다. 한 달이든 2달이든 일단은 나 없이 해보라고요. 해보고 느껴본 뒤 정당한 조건을 달고 오면 다시 도와주겠다 했습니다. 쉽게 순탄하게 올라왔으니 흔들려도 봐야죠. 4년을 넘게 함께 온 사람이라 그런지 무 자르듯 잘리지는 않아서 또 저도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살고 싶은데
이 나이 먹고 또 다른 연애를 할 엄두도 안 나고 이 친구랑 헤어지면 그냥 결혼은 어차피 포기하는 거니 지켜보려고요. 정말 많은 분께서 막연했던 것들이 선명해지게끔 조언해 주셨어요. 인생사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서로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저도 이제 제 몫은 똑 부러지게 찾아먹으랍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 반반 소리가 애초에 나오지 않았어도 공사 구분은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사이라도 이런 경우라면 마찬가지예요. 저런 위치였으면 애초에 자리를 마련해서 공동 대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책을 만들고 월급을 받았어야죠. 잘 마무리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